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수학 개념 교과서 수학의 미래 2학년 2학기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수학의 미래는 교과서와 똑같이 6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학의 미래는 교과서 단원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호기심 있는 질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는 4자릿수 이렇게 말하지만 수학의 미래는 색종이는 모두 몇 장인가요? 이렇게 해서 수학 용어보다 여러분의 일상 용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용어로 바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목이 2가지인 거를 생각해 두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어는 색종이는 모두 몇 장인가요? 라는 겁니다. 4자릿수로 되어 있죠. 4자릿수에서는 숫자가 4개로 된 수를 읽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4자릿수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 3자릿수가 있었겠죠. 3자릿수. 3자릿수는 몇백, 몇십, 몇. 근데 4자릿수는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4자릿수는 숫자가 4개 된다. 그럼 3자릿수에서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을 읽고 쓰고 또 크기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숫자가 자리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자리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이것을 자리값이라고 합니다. 자리값이라고 하는 것도 세 자리 때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했는데 그것을 다시 기억해 가면서 네 자리로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수학의 미래는 스스로 공부하는 책이기 때문에 스스로 항상 다짐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4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4가지. 항상 생각하세요. 매 단원마다 말한 거, 생각한 것을 꼭 글로 써봐야 됩니다. 여러분, 글로 쓰는 거 아주 싫어하죠. 써야 됩니다.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전혀 다릅니다. 글로 써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만 쓰면 안 됩니다. 정답만 쓰면 안 되고 이유도 꼭 써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유도 없이 뭘 시키면 좋아합니까? 따라합니까?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답만 쓰고 그 이유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써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수학의 미래는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래도 익숙하게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다.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가지 다 요구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수학의 미래는 항상 개념을 연결합니다. 오늘 배울 것이 어제 어디서 왔느냐, 이전 학년에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연결되는가를 항상 큰 그림을 가지고 공부해 달라는 것. 자, 오늘 4자릿수가 있다면 어제는 뭐가 있었겠어요? 1학기 때는 3자릿수가 있었겠죠. 그럼 3자릿수 전에는 1학년 2학기 때는 100가지의 수니까 99, 98, 그러니까 2자릿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오늘 4자릿수 이후에는 번쩍 건너뛰어서 4학년에 가면 이제 큰 수를 다루는 것으로 해서 수가 마지막 끝나는데 지금 2학년에서 이제 4학년 가는 사이에 그 3학년에서는 수를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의 미래는 매 단원의 첫 장이 기억하기입니다. 이 기억하기는 과거, 즉 오늘 배울 개념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전에 분명히 다른 것에서 연결하고 있다. 그러면 수학 공부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있던 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높이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갑자기 뻥 배우는 게 아니고 오늘 4자릿수 배운다면 그 전에 3자릿수에서 오는 겁니다. 3자릿수. 3자릿수까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4자릿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4자릿수 오기 전에 여러분은 1학기 때 3자릿수 배우면서 띄어쓰기 배웠어요. 그리고 크기 비교하기 배웠어요. 이것이 그대로 4자릿수로 옮겨진다. 이것을 생각할 때 3자릿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3자릿수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세 자릿수를 기억해서 한번 이해하고 세 자릿수를 이해한다면 세 자릿수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몇 개 풀어보는데 여기서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뒤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1학기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여기 것들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하고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과거를 모르면 오늘 거 공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꼭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생각 열기로 들어갑니다. 수학의 미래는 최고 차이점이 뭐냐?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열어주는 건데 이것은 안 배운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 생각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면은 여러분이 공부가 잘 충분히 되는데 여기도 생각 열기에도 이 축제에 필요한 색종이는 모두 몇 장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학 제목이 아니고 축제라든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여러분 학교생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호기심 있는 질문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색종이가 모두 몇 장인가 한번 그런 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미와 친구들이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고 있다. 지금 10장짜리가 몇 개 있냐면 10개다. 그러면 색종이가 모두 몇 장인지 10이라는 것을 쓰면 이것을 10개 쓰는 거죠. 10개. 10개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결국 10, 20, 30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90 다음에 100까지 가는 거죠. 100. 자, 중요한 거는 90 다음에 100이라는 거다. 자, 이거는 과거에 배운 겁니다. 수학의 미래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 그것이 관련되는 여러분 생각을 끌어내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번에는 색종이 100장을 10개. 100장을 10개 했어. 100장을 10개. 100장을 10개 했으면 100장에서 100장짜리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100, 200, 300, 400 이렇게 세겠죠. 그럼 900 다음에 자 보니까 규칙을 보니까 100 앞에 1, 2, 3, 4, 5, 7, 8, 9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그 다음 100은 10, 100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이 예습을 또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만은 앞에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뭐 했냐면 앞에서 90 다음에 10, 10 이렇게 하지 않고 100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900 다음에 10, 100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10, 100 그러면 이것은 또 아까 같이 10, 10과 똑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이 다음에 분명히 새로운 뭐를 셀 거다. 뭐라는 수를 세는 새로운 단위가 나올 거다.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1000인데 아직 1000이란 말은 몰라도 되지만 10, 10이 10, 100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활용으로 들어가서 1000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음 생각 열기 한번 3으로 가볼까요? 자, 생각 열기 3에서는 수 카드로 어떤 수를 만들었나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수 카드로 예를 들면 453을 골랐다. 이 453이라는 것은 어떤 수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다 생각 열기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네 자릿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세 자릿수잖아요. 453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눈에는 이게 수 카드로는 4라는 카드와 5라는 카드, 3 이렇게 그냥 똑같은 카드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딱 세 자릿수를 만들면 이 4가 그냥 4가 아니고 얼마가 되죠? 400이 되는 겁니다. 5는 얼마냐면 50이 되는 거고 3은 그대로 3이 됩니다. 그래서 400과 50과 3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100의 자리 숫자 4는 그냥 4가 아니에요. 400이다. 이런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이제 네 자릿수도 됩니다. 네 자릿수 4장을 골라서 3, 4, 5, 6을 만들었어. 3456이죠. 그럴 때 이 3이 뭐냐? 3은 그냥 3이 아니고 3000이라는 수를 말한다. 4는 뭐겠어요? 400이다. 5는 뭐겠어요? 50이다. 그 다음에 6은 그냥 6이 되겠다. 이렇게 3456의 각 자리에 있는 숫자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내가 자리값이다 라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자리값. 이걸 기억하는 게 생각열기 3번이고 생각열기 4번은 항상 우리가 하는 수의 크기 비교입니다. 세 자릿수에서 비교한 방법을 가지고 네 자릿수로 확대하는 겁니다. 자, 세 자릿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하겠냐면 세 자릿수 크기 비교하는 방법 알지? 그걸 바탕으로 네 자릿수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예상해 보세요. 예상해 보세요.
자, 4번에 가니까 이번엔 설명해 보세요 그랬어요. 아직 2번에서는 예상해봐. 추측해보는 거야. 추측. 잘 모른다. 4번에 가면 이제 직접 정확하게 설명해봐라. 이렇게.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세 자릿수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관련지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개념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미래의 중요한 또 차별점, 표현하기와 선생님 놀이가 있습니다. 표현하기는 자기가 공부한 걸 그냥 혼자 쓰기만 하지 않고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리해서는 글로 설명하도록 또 말로 정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꼭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이건 앞에 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습득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리 밑에는 개념 연결, 개념 연결은 과거랑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자릿수지만 세 자릿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세 자릿수 크기 비교를 돌아와서 그 세 자릿수 수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네 자릿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친구에게 선지로 설명해라. 글로 써라. 그 말이에요. 글로. 여러분 글로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지만 수학의 미래는 글로 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말로 설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글로 쓰는 것을 많이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선생님 노래에 가면은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노래는 다 두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색깔별로 각각 다른 크기로 띄어세기를 한 수를 써놓고 여기까지 쓰는 겁니다. 몇씩 띄어세기 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자, 2482가 똑같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똑같지만 그 앞 뒤에 한 칸과 세 칸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자, 이것을 일씩 띄어세기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248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옵니까? 2483, 2484, 2485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칸에는 뭐냐면 각각 다른 크기로 띄어세기 봐라. 자, 나는 이번에는 한 10씩 띄어세기 볼까? 그러면 2482 다음에는 2492가 있을 거고 그 전에 얼마야? 2472가 나올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띄어세기를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 선생님 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단원의 중요한 핵심, 생각 열기와 그다음 표현하기, 선생님 놀이, 기억하기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이 단원 평가라든가 개념 활용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다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단원으로 넘어 2단원. 2단원은 이제 교과서 단원은 곱셈 구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학의 미래는 우쿨렐레의 줄은 모두 몇 개일까요? 우쿨렐레 우리가 이 연주하는 기타랑 비슷한 우쿨렐레가 있죠. 그래서 곱셈 구구에서는 2씩, 3씩, 4씩, 9씩 늘어나는 수. 자,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는 뭐냐? 구구단입니다. 2단, 3단, 4단, 9단. 그리고 이제 곱셈 구구에다가 어떤 수에다 1을 곱하는 1단이죠. 그리고 0과의 곱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곱셈표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규칙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단원에서도 개념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곱셈 구구는 여기서는 2단서 9단까지 배우는 거지만 1학기 때 곱셈을 배웠어요. 곱셈은 띄어세기, 묶어세기, 몇에 몇 배라고 배웠습니다. 그 전에는 덧셈이죠. 곱셈이라는 것은 덧셈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똑같은 덧셈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곱셈이라고 했고 곱셈을 이제 배웠으니까 곱셈을 외우는 여러 가지 계산을 외우는 구구단. 그리고 이 다음엔 당연히 무슨 계산이 됩니까? 나눗셈이 이제 3학년에 가서 있다는 거 이제 생각하면서 공부합니다. 자, 그럼 생각력이 1번으로 가볼게요. 생각력이 1번에서는 우쿨렐레의 줄이 모두 몇 개일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쿨렐레가 지금 하나마다 줄이 4개씩 있는데 4개씩 있는데 우쿨렐레가 몇 대냐면 5개가 있어요. 그럼 모두 몇 개냐? 다 더하면 되죠. 4를 5번 더한다. 이렇게 해서 20이라는 건 구할 수 있습니다. 4, 8, 12, 16, 20 이렇게 띄어서 해서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곱을 배웠으니까 1학기 때 4 곱하기 5는 2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과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쿨렐레가 5개에다가 6개로 불어났어요. 개수가 하나 불어났죠. 그러면 여기서는 4를 5번 더한 거예요. 4를 5번 더해서 20이 되면 이건 4를 6번 더하는 거야. 4를 6번 더하는 건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물론 4를 그냥 6번 더해서 써도 돼요. 이렇게 5번 6번 더하면 얼마냐, 또 더해서 4, 8, 12, 16, 20, 24 이렇게 할 수도 있고, 4 곱하기 6은 24다, 아까는 4 곱하기 5는 20이다 이렇게 했듯이 또 할 수 있죠. 그런데 수학의 미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개념 연결이다. 과거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여기는 우쿨렐레가 6개라는 것은 그 과거는 5개였어요. 5개에서 6개로 오는 것이 한 개만 늘어났다.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아까 우리가 구했던 20이라는 20개라는 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20개에서 자, 우쿨렐레가 하나 더 늘어났죠. 그러면 줄이 몇 개 늘어나겠어요? 4개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20개에서 4개가 늘어나서 24개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6이라는 건데, 4 곱하기 6이라는 것은 그냥 4를 6번 더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아까 구했던 4 곱하기 5에서 거기다가 4만 더 더해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개념 연결이라고 볼 때,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강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생각 열기로 가볼게요. 두 번째 생각 열기는 곱셈표를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 곱셈표를 쭉 써서 여러분이 표를 많이 봅니다. 여기서는 직접 여러분이 빈칸을 많이 두고 이 판을 만들어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문제만 본다면, 유계단 곱셈 구구를 칠해라. 유계단을 칠해라. 이걸 다 써서, 유계단은 양쪽에 2개 있습니다.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유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유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곱의 변화가 자 이렇게 가든 아래로 가든 한 칸씩 옮길 때마다,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오른쪽 갈 때마다 얼마야? 6씩 불어나죠. 6씩 불어난다. 이걸 더한 것처럼 그런 규칙을 찾아서 보는 것이 곱셈표고요. 그 다음 오른쪽 가니까 재밌는 문제가 있어요. 이 원에서 곱셈 구구의 규칙을 찾아보려고 한다 해서, 이 원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1에다는 0에서 1, 2, 3, 4, 5, 6, 7, 8, 9. 2에다는 0에서 2, 4, 6, 8, 10, 12. 끝자리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에다는 이렇게 10개가 쭉 있는데 2에다는 오각형이 나오는 오각형. 5개짜리. 오각형 여러분 아직 안 배웠겠지만 5개짜리. 3에다는 3, 6, 9, 12. 그 다음에 15, 18, 21, 24, 27, 다시 30으로 가는. 이게 뭐 꽃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다양한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해보면 아주 멋진 규칙이 발견돼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꼭 찾아보길 바라고,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을 가보니까 조건에 맞는 수를 모두 구하고, 구한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시오. 잘 중요한 것이 모두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상당히 여러분 어려워합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자, 유계단 곱셈 구구에 나오는 수입니다. 유계단 곱셈 구구는 몇 개입니까? 유계단이 몇 개예요? 아까 했죠? 유계단이. 예, 9개가 있습니다. 9개. 그 9개를 다 생각해라 이런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보니까, 이 두 개를 보니까 5 곱하기 4보다 커. 5 곱하기 4는 얼마야? 20이죠? 그럼 유계단 중에 20보다 작은 것은 뭐냐면 6, 1은 6, 6, 2, 12, 6, 3, 18이야. 자, 그럼 3개 빼고 6, 4, 24, 6, 5, 30, 6, 6, 2, 36, 6, 7, 42, 6, 8, 2, 48, 6, 9, 54. 이렇게 6개를 대상으로 좁힐 수가 있어요. 3개를 이제 버리고. 그럼 마지막 조건,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4에단 곱셈 구구되어 있다. 그럼 6개 중에 4에단을 찾으면 돼. 자, 24는 4에단이 있습니까? 4에단이 있죠. 4 곱하기 6이 있습니다. 30은 없습니다. 36이 있죠. 뭐예요? 4 곱하기 9에 있어요. 그리고 4 곱하기 9가 나왔으니까 4에단은 끝났죠. 그럼 나머지 이 3개는 4에단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24와
36, 이 두 개로구나 이렇게 풀어내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해내면 되겠죠. 자, 그럼 3단원 넘어갈까요? 3단원. 3단원은 교과서로는 길이 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옷장의 길이는 무엇으로 잴까요? 여기서는 미터와 센티미터를 이용해서 길이로 나타낼 수 있어요. 벌써 옷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옷장은 뭐 5cm, 10cm 이렇게 우리 손가락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단위가 커져야 된다 이런 것을 느끼는 단원이고요. 길이를 어림할 수도 있고 더하거나 뺄 수도 있다. 길이를 어림하는 거, 어림은 수에서 많이 해봤죠. 계산할 때. 근데 이제 길이를 더하거나 뺄 때도 이제 가까이 빼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이고요. 길이 재는 것은 오늘은 이번 여기에서는 미터를 배우는 거 미터. 그러면 센티미터는 사실 오늘 배우는 게 아니라 2학년 1학기 때 센티미터를 처음으로 표준 단위로 도입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길이 재기하고 오늘 2학기 길이 재기의 차이를 센티미터만 있었느냐 거기에 미터라는 단위를 넣느냐 그리고 1학년 때는 길이를 그냥 비교해서 길다 짧다 이 정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가면요 밀리미터라는 걸 배웁니다. 밀리미터 1cm보다 더 작은 것을 잰다든가 그 다음에 킬로미터 잽니다. 미터보다 훨씬 큰 거 킬로미터 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가 총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 열기 1번으로 가볼까요? 자 옷장의 길이는 어떻게 무엇으로 잴까요? 그랬어요. 자, 옷장의 길이는 2번 문제고 1번 문제는 칠판의 길이입니다. 칠판이. 근데 뭘로 재느냐? 클립과 10cm 자로 잰다 그랬어요. 그럼 클립과 10cm 자로 잴 때 나라면 클립과 10cm 자 중에서 무엇으로 칠판의 길이를 잴까요? 둘 다 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손에 지금 클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0cm 자를 들고 있는데 누가 나라면 뭘로 재겠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클립을 좋아하니까 10cm 자를 좋아하니까 고르세요. 그런데 클립이나 10cm나 사실 칠판이 상당히 긴데 거기에 비하면 불편하다. 길을 잴 때. 왜? 여러 번 계속 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떤 게 좋겠어요? 그렇죠. 좀 기다란 자가 있다든가 큰 센티미터보다 큰 이런 길이를 재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제 미터라는 것이 센티미터에서 센치를 뺀 미터라는 자를 길이를 재는 단위가 나오는 이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미터가 필요하구나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 열기로 가보면 이번에는 공깃돌 놀이를 해요. 공깃돌 멀리 튕기기 기록이 가장 좋은 모듬이 뭐냐? 이 세 모듬, 1모듬, 2모듬, 3모듬에서 세 친구들이 다 해서 9명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모듬이 이겼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계산을 했느냐? 자, 1모듬이 이겼다, 2모듬이 이겼다, 3모듬이 이겼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각 모듬의 세 친구들의 기록을 뭐 해야 돼요? 더해야 되겠구나. 덧셈이다. 뭘 더해요? 길이를 더하는 거다. 그래서 길이에 덧셈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 열기 이 다음에 이어지는 개념 활용에서는 길이의 덧셈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옆에는 또 뺄셈 문제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표현하기로 넘어갑니다. 표현하기 중에 길이 재기에 대한 스스로 정리는 넘어가고 주제 개념 연결로 개념 연결에서는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 1학년 때 배웠죠. 그 다음에 길이 재기 1학기 때 배웠죠. 길이 재기하고 두 자릿수 덧셈 뺄셈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복습이에요, 복습. 근데 오늘 욕재기 뭐냐? 170cm와 2m 40cm 합을 구하는 과정이었어. 합이니까 뭐야? 합이니까 덧셈이야. 이 덧셈하고 연결해라. 그래서 두 자릿수 덧셈하고 연결해라. 그리고 길이 재는 이 길이를 같이 넣은 거예요. 이건 길이니까 길이와 덧셈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여러분 이 길이 덧셈을 이렇게 세로로 했듯이 길이도 세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를 센티미터로 고치든가 아니면 단위를 미터, 센티미터로 나누든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단원을 마쳐서 우리가 이제 길이 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원, 사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사단원은 시각과 시간을 단원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시 몇 분일까요? 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시각을 몇 시 몇 분으로 읽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일주일, 1시간, 1일, 일주일, 1년 이런 것들을 크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연계를 보면 지금 오늘은 이제 시각을 몇 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때는 30분 단위까지 시계를 봤어요. 근데 지금 오늘 2학년에서는 몇 분, 3분, 4분, 5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면 초를 몇 초까지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생각력이 1번 가면 지금은 몇 시 몇 분인가요?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시계가 있죠. 시계 지금 뭡니까? 8시 8과 9 사이니까 8시인 건 알겠어요. 자, 그럼 5에 있어. 이게 5분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6에 있다면 6일 때, 이것이 6일 때 30분이잖아요. 6일 때. 그러니까 5에 있을 때는 5분은 아닙니다. 5분은 아니야. 6에 있을 때 30분이면 절반인 3에 있으면 얼마겠어요? 3에 있으면 15분이겠죠. 절반이니까 15분.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러면 3일 때 15분이니까 2일 때, 1일 때 생각하면 1일 때는 얼마겠느냐? 5분. 그러면 3일 때가 15분이니까 5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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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니까 1일 때가 5분이구나. 이게 한 칸이 숫자 1이 5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5번 5까지 갔으니까 5분, 10분, 15분, 20분, 25분이구나. 5일은 5, 5일은 10, 5, 3, 15, 5, 4, 20, 5, 25 이렇게 5에 대한 곱셈구구를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25분인 이유를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근거가 뭐냐? 6, 30분이 6회가 있으니까 6이 30분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분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오른쪽에 가니까 이번에는 작은 눈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아까 1이 이게 몇 분이냐면 5분이라고 그랬어요. 5분. 그런데 12하고 1 사이에 작은 눈금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잖아요. 5개가 5분이니까 이 작은 눈금 하나는 얼마겠어요? 1분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눈금이 3개니까 3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눈치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력이 3번으로 가볼까요? 생각력이 3번은 일과표를 보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해서 가을이의 일기가 있어요. 일기 쓴 그 5줄은 내가 뺐고 이렇게 그림, 일과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루 시간 계획표를 잡았어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른쪽에 가니까 가을의 일과표를 보고 봄이와 여름이가 나눈 대화다. 봄이는 가을이는 9시에 동생과 놀았구나. 9시에 놀았구나 그랬는데 아니야, 아니야. 여름이는 아니야. 9시에는 꿈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일과표로 다시 가볼까요? 일과표 보니까 9시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9시가. 여기는 꿈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생과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9시는 동생과 노는 시간을 봤고 또 한 사람은 꿈나라로 가는 걸 본 거예요. 왜 하루에 9시가 2번 있을까요? 2번. 그래서 이 두 친구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친구가 본 9시는 동생과 노는 시간이고 이 친구가 본 9시는 꿈나라로 가는 9시. 하루에 2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화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2번이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다음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데 오전과 오후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하루에 이런 것들 또는 뭐 낮과 밤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아침 저녁으로 구분할 수도 있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표현하기로 가볼까요? 표현하기 중에 스스로 정리는 넘어가고 개념 연결로 가볼게요. 개념 연결에서는 시계 바늘의 움직임이 있고 여기 5회단 곱셈구구 있어요. 5회단 곱셈구구. 자, 아까 내가 5회단을 외웠죠? 언제 썼습니까? 그렇죠. 시계 바늘이 1, 2, 3, 4, 5 숫자를 가르칠 때 분이 5분, 10분, 15분, 20분, 25분 요만큼씩 커졌다. 즉 5단 곱셈구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시 25분을 다시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4시 25분. 4시 25분 어떻게 그릴 거냐 할 때 5회단 곱셈구구. 자, 25분이니까
5일은 5일은 15, 3, 15, 4, 20, 5는 25다라는 거 어디 갈지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놀이 가볼게요. 선생님 놀이. 선생님 놀이 중에는 2번을 한번 풀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이 오전과 오후의 시간이 이렇게 걸쳐서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참 그 시간 재기 어려워하는 걸 많이 봤어요. 이럴 때는 천천히 이제 손가락을 세가면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오전에 발표일을 시작한 시간이야. 이게 오전이다, 오전. 그럼 오전에 지금 시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계를 보니까 작은 바늘, 시침은 작은 바늘은 11과 12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때는 11시라고 그러죠. 11시. 그리고 이제 긴 바늘이 분을 가르치는데 긴 바늘이 어디 있어요? 9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5회단 곱셈9구니까 5, 9, 45분이다. 이것이 현재의 시각입니다. 발표회를 시작한 시각입니다. 근데 발표회가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어요. 그럼 언제 끝나겠느냐? 그럼 여기다가 2시간 20분을 더해라. 시간의 덧셈을 말하는 겁니다. 2시간 20분을 여기다 직접 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덧셈은 우리가 아직 정확히 잘 모른다면 천천히 합니다. 그럼 1시간. 여기서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11시 45분은 1시간 지나면 오후가 되죠. 오후가 돼서 오후 12시 45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1시간 더 가. 1시간 더 가면 이제 오후 1시 45분이 됩니다. 1시 45분. 그래서 2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또 좀 더 남았죠. 얼마큼? 20분 남았죠. 자, 여기서 20분이 더 가냐? 20분 더 가려니까 또 어려우니까 15분만 가면, 15분 가면은 딱 1시 45분이 오후 2시가 되겠죠. 오후 2시. 그럼 이제 남았어. 얼마큼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여기서 5분만 더 가면 얼마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1시간씩 또는 10분, 5분 쪼개가지고 더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단원 가볼까요? 5단원은 표와 그래프라는 교과서 단원인데 책의 제목은 좋아하는 간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자, 간식에 여러분 집중하면 안 되고 여러분 생각이 정리라는 거. 정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표를 그리거나 그래프를 나타내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를 분류해서 표 또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나타내면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5단원의 목적이고 5단원에서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이 표와 그래프를 배우고 나중에 이 표와 그래프를 또 배우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 그래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분류해야만 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분류하는 걸 배웠고 또 1학년 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또 분류하는 것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된다는 거 보고 생각력 2번으로 가볼게요. 생각력 2번을 보니까 과일 가게에서 오늘 팔고 남은 과일의 수를 어떻게 적을까요? 자, 오늘 몇 개씩 남았는가를 적는 겁니다. 다 세야 되겠죠? 세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세는 걸 어떻게 셀 거냐, 어떻게 적을 거냐, 거기서 이제 표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표를. 표를 만들 때는 대개 두 줄로 긋고 두 칸 치고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과일이니까 과일의 종류는 뭘 거고 개수가 몇 개씩인가 해서 과일의 종류가 몇 개에서 칸을 자기가 알아서 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은 몇 개 나왔냐 이렇게 표로 나타내요. 표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보기에 좋다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해 내도록 하는 것이 생각열기고요. 그 다음 생각열기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 이런 건데 이제 좋아하는 간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역시 정리하는 거야. 제목서 봤죠. 간식이 쭉 우리 반 아이들 25명이 간식을 쭉 했어요. 이것을 다 세면은 표를 만들 수 있죠. 표를 만드는 게 1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가니까 2번 문제에서 표가 아닌 것을 줬는데 이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보니까 제목도 써야 되고 예를 들면 그래프에서 치킨이 가장 많죠. 치킨을 생각하면 치킨이라는 간식을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 8명 있어요. 그러면 5, 6, 7, 8하고 여기다 8명을 표시하죠. 8명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표도 만들고 그래프도 만들고 그럼 표의 장단점, 장점이 있을 거고 그래프가 좋은 점이 있을 거 이런 걸 서로 비교하는 것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생각이라는 거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하기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했어요. 가을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지금 9명 있어, 9명. 그러면 이 색깔이 있는데 표 보세요. 표를 보니까 표가 빈칸이야. 그리고 몇 줄인가 여기 줄도 없어. 그럼 여기는 제목을 써야 되니까 제목은 뭐가 있어요? 우선 여기다 뭐라고 색깔을 적을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몇 명 숫자를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칸을 나누는 거예요. 칸도 누가 나누냐? 자기가 스스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색깔을 조사했더니 색깔이 몇 가지냐? 그것이 정해지면 칸이 몇 칸이냐 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개념 연결도 똑같아요. 자, 표를 줬어요. 표를 주고 이번에는 그래프로 나타내라. 그래프 여러분이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 빈칸이야. 뭐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 그래프를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내가 몇 칸으로 이걸 나눌 건지 누가 정해요? 자기가 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놀이 1번 한번 볼게요. 선생님 놀이 1번 보니까 봄이내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꽃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다.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칸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장미와 튤립과 민들레만 보니까 장미가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미를 다 하고 싶은데 문제는 진달래와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주 곤란에 봉착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가 22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두 군데 몇 명이 들어갈지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앞에 주어진 세 개의 합을 구합니다. 세 개를 더했더니 15명이야. 15명. 그러면 22에서 15를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7명이 나옵니다. 아, 진달래와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더해서 7명이구나. 그건 알았어. 근데 그래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7이라는 게 중요해. 진달래든 해바라기든 지금 7명이 여기에 7명 0이 갈 수도 있지만 또 3명, 4명 갈 수도 있죠. 7, 7을 여러 가지로 가르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그래봤자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려면 몇 명이겠어요? 최대 7명이겠죠. 7명. 그래서 장미를 좋아하는 8명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꽃은 장미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6단원 가볼게요. 6단원은 미술관의 담에서 이제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느냐, 규칙 찾기라는 단원입니다. 규칙 찾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학년에서는 덧셈표, 곱셈표, 덧셈과 곱셈을 1부터 9까지 다 배웠죠. 그 표를 가지고 규칙을 찾는다든가 문이나 싸움 모양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규칙을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에서 우리가 규칙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 찾기는 이제 4학년에 가면 또 4학년에 가면 수 배열표나 계산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데서도 규칙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규칙 찾기라는 게 있었는데 시계 보기에서도 찾았고 또는 무늬에서 또는 규칙을 만들어서 무늬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리과정 쭉 유치원에서 많이 해봤죠. 자, 이런 생각하면서 개념 생각 열기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생각 열기 1번에 보니까 방의 벽지를 가지고 규칙을 찾았어요. 뭐가 반복이 되죠. 반복되는 것에는 규칙이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 요구사항은요. 그냥 규칙을 찾아라가 아니야. 어떻게 찾는 거야? 여러 가지 규칙을 찾아라. 여러 가지 규칙을 찾아내야 돼. 한 가지만 찾으면 안 돼요. 수학에 많은 문제들이 정답만을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답이 있더라도 그 정답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규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는 그 오른쪽 페이지 가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색구수를 끼워서 팔찌를 만들었는데 아버지는 이것을 211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112 말한다. 왜 똑같은 걸 가지고 그럴까? 아버지는 뭘 기준으로 봤을까? 엄마는 뭘 기준으로 봤을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여기서 요구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내시고요. 또 생각력이 이해가니까 이제
미술관의 담에서 어떤 규칙을 찾는데 그건 1번 문제고, 2번에는 쌓기나무에서 이 다음에 어떤 모양이 이어질 거냐 하는 것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배웠는가를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잡아내면 이제 3단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4단계까지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규칙 찾기라 하는 겁니다. 규칙 찾기는 아직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노래 한번 볼까요?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세요. 그랬어요. 칸이 많이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위에 있는 요 4개의 수,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4개의 수, 이걸 먼저 찾아내야 그것을 곱해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수를 찾아내죠. 16개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수를 보니까, 자, 이게 10이 있어, 10. 10은 5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수하고 곱해서 10이니까 뭐하고 5를 곱해서 10이 나옵니까? 2죠.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찾습니다. 그런데 그 8을 보니까 2하고 8을 보니까 2하고 뭘 곱해서 8 되냐? 2, 4, 8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위에서 2하고 뭘 곱해서 4가 되냐? 2는 4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4칸은 다 찾았고 왼쪽에 하나 남았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눈치 다 챘네. 여기 8이니까 2 곱하기 뭐가 8이냐? 2, 4는 8이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4개와 위에 있는 4개를 찾으면 나머지는 계속 곱하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여러분이 써놓고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총 6개의 단원에 나온 생각 열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표현하기, 선생님 놀이를 중심으로 했고, 오늘 우리가 전혀 다루지 않은 예를 들면 개념 활용, 그 다음에 단원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생각 열기에 집중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머지는 스스로 해내는 겁니다. 수학의 미래는 다른 사람 도움 받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것은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